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네. 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준용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식사도 하셨으니까 저는 이름은 심준용이고요. 건축문화재 전공했습니다. 건축문화 전공했고 향교나 서원 관련된 거와 관련해서는 연구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활성화 사업 연구 용역 같은 거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서원 세계유산 될 때 자문위원 같은 거 하고, 연구 용역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충청도에서는 저기 논산에 이번에 한국 유교문화진흥원인가 그거 그 기획을 했죠. 기획을 했어요. 네. 유교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좀 했었는데 오늘 이제 전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강의 주제를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일단 한 1시간 반 정도 저한테 이제 시간이 주어져서 앞쪽에서는 이제 유교 유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제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비슷한 강의를 많이 들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데서 뭐 못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으로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별사연군 오늘 처음 왔는데 그 전에 이제 저기 정교님은 많이 뵀어요. 정교님 많이 뵀고 저는 연합회 만들 때도 이제 같이 있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다른 향교나 뒤에서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시설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겠죠. 꾸준히 노력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보다 열악할 때도 훨씬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유교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참 고민이 많은 분야인 것 같아요. 컨텐츠와 관련해서 사실은 뭐 유교라는 뭐랄까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유교라는 종교 혹은 이제
유교라는 학문이 사실은 동아시아의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기도 하고 굉장히 질서를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균형을 잡아주고 또 이제 선을 이루는 그런 학문 분야인데 지금 사람들은 유교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다른 데서 활용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제가 연구 용역을 불교와 관련된 유산에 가서도 이제 연구를 하고, 유교와 관련된 데 가서도 하고, 기독교와 관련된 데 가서도 하고 이제 하거든요. 가장 저한테 화를 많이 내신 데가 유교예요. 근데 사실은 유교라는 종교는 학술 연구 논문이나 옛날의 자료들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전혀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종교가 아니고 상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이나 동생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을 키워주고 하고 또 이제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사실은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는 종교인데 거기서 알맹이들이 이제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상하 계급만 남고 그 안에서의 사랑과 질서 같은 거는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 윗분들이 이렇게 강요를 하시면은 밑에서 또 이제 반발이 일어나죠. 요즘 MZ 세대들 옛날처럼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하는 사람 절대 아니죠. 제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저는 정말 딸한테 한마디도 못해요. 지금 현재. 저는 제가 이런 아빠가 될 줄 몰랐거든요.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막 삐뚤어 나갈까봐 그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엄마한테 아침에 막 신경질 부리면서 뭐 무슨 자기가 공부 좀 뭐 한다고 막 이렇게 신경을 내면서 학교 가도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그러고 학원에서 이제 온다 그러면은 10시에 데리러 가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모시고 오고 약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가서 이제 어른들을 만났을 때 저 친구들이 과연 어른들이 이제 공경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공경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그런 사회에서 이 유교라는 종교가 어떤 그 덕목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논산에 그 만들어진 그 유교문화진흥원, 그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만든 건데 유교문화진흥원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넣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넣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상도에도 비슷한 게 있고 서울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고 전라도에도 중요한 게 비슷한 게 있는데 차별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냐. 다른 데처럼 권위주의를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막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권위주의에 눌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역시나 똑같은 조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향교나 서원에서 활용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어쩌면은 되게 단순한 얘기이고 제가 선생님들보다 아마 연배가 더 어릴 거예요. 근데 어린 사람이 얘기한다고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한 번쯤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라는 거죠. 이제 과연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이제 향교에 왔을 때 동의서출에 얘기가 나가면서 인상이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친구들은 그때부터 접수를 안 해요. 접수를 안 하고 아마 이런 얘기 제 생각에는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친구 그 유교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유교라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고 어떤 사상이고 어떤 원리였는지 이제 본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단 유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유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사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원래의 원리, 원래 좋은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막 나쁜 것만 골라가지고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앞으로 지금 현재 문화재 활용 사업 말고는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이 한국의 유교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구를 했었어요. 연구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의 그 용인의 신곡서원이라는 데에서 활용 사업을 했고 그때 뭐 잘한다고 상도 좀 받고 뭐 그랬었고 그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평창향교 그다음에 화천향교 뭐 그런 데서 활용 사업을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제가 운영하던 회사가 그 ANA 문화연구소라고 이런 연구용역하고 활용 사업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던 회사예요. 근데 제가 지난달 2023년 5월부로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고 지금으로서는 저술 활동에 좀 전념을 하려고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사실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저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 하거든요. 왜 그만하냐? 그렇게 바빴던 사람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문화재 발굴 조사를 5년 했어요. 문화재 발굴 조사를 5년 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그 고양시라는 데서 학예연구사 생활을 했었어요. 공무원 생활을 한 거예요. 문화재 공무원 생활. 그다음에 그거 지나고 10년 동안 사업을 한 거예요. 문화재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좋은 의미로 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나라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사람을 막 옥죄고 이렇게 갑질을 하고 괴롭혀요. 누가 봐도 갑질이에요. 괴롭히고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이 일하던 동료들, 저희 직원들은 이제 저를 그러면 잘 해주느냐? 그게 또 요새 쉽지 않습니다. 그게 직원들도 각자 나름대로 생활이 있고 요즘에 워라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 얘기를 또 그렇게 뭐 바로바로 따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신기가 뒤틀리면 또 이렇게 막 고발도 하고 그런 일이 막 발생합니다. 설령 고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항상 그 고발의 위험에 있어요. 맞죠? 선생님? 네, 항상 그 위험에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연구 용역 같은 걸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국가의 예산이 반영되는 일이잖아요. 아마 오늘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국가의 예산들이 반영돼서 하는 거예요. 국가의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 일들은 항상 그거를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맨 앞에 기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했었어요. 조마조마하고 내가 혹시 뭐 지금 잘못하는 게 있나? 내가 혹시 뭐 실수하는 게 있나? 빠뜨리는 게 있나? 막 이런 것 같은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할 때도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또 터질지 모르고 우리 이제 정교님이나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시고 이렇게 잘 갖고 오시면서 하셨지만은 중간중간에 힘드신 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저나 정교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분야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다 이겨내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이 직업을 가질 때는 이렇게 자기가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명예롭거나 어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거나 아니면 돈을 엄청 많이 벌거나 뭐 이런 게 중에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면 분명히 다치는 그런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명예나 이런 것들 일을 하는데 이 명예가 깎이는 순간 정말 하기 싫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묵묵히 계속 하다가 제가 재작년에 직원이 제일 많았어요. 재작년에 직원이 29명까지 했어요. 왜 30명은 못 갔어요. 왜냐하면 30명 올라가면 중기업으로 바뀌어서 세금 같은 게 다 바뀌고 조직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규직 직원을 29명까지 뒀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약간 혼란이 왔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저랑 이제 직원하고 둘이 시작해서 이제 문화재 활용 사업을 기간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건데 아무튼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정말 사명감이 없으면 쉽지 않은 그런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뭐 저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퍼주고
모든 걸 다 나눠주고 하면은 뭐 할만한 것 같아요. 근데 먹고도 살아야 되고 사실은 생업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활용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쉬면서 그동안에 이제 쌓아왔던 거, 제가 20년 정도 연구를 했었는데 쌓아왔던 거를 이제 책으로 좀 정리하고 또 유튜브로 좀 정리해가지고 좀 영상 남기고 그런 일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가진 전공은 이제 세계유산이에요. 세계유산이라서 유교와 관련된 세계유산은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의 서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화면이 나가나요? 아, 나간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저는 사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향교나 서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나요? 우리 선생님. 전혀 안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그냥 왔다 갔다 했죠. 우리 선생님은 저도 잘 모르시고. 처음부터 알려주시면. 아, 네. 네. 아, 예. 잘 아실 만한 외모. 네. 우리가 그래요. 네. 이게 일단은 우리나라의 주제 유교와 관련된 현재 남아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서원이 있고 향교가 있죠. 그다음에 향교 중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거, 그러니까 구분이 되긴 하지만은 향교랑 같은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성균관이라는 게 있고 옛날에는 오부학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서원이 있고 향교가 있죠. 여기는 지금 향교고 서원하고 향교가 쉽게 말하면은 종교 시설이면서 교육기관인 곳인데 향교는 공립기관이 되는 거고 서원은 이제 사립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 향교 같은 게 이제 뭐 충남대나 뭐 충북대 뭐 이런 데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서원 같은 데가 이제 뭐 한남대나 충청도로 치면은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모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유교의 성현인데 향교 같은 경우에는 공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성현들을 모시는 것이고 서원 같은 경우에는 그 종중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모시는 스승님이라던가 그런 유교의 스승님을 모시는 공간이 이제 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대성전에 보면은 이제 그 성현들을 모시고 있고 원래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셨죠. 공자 말고도 뭐 매니저도 모시고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관련된 내용은 성균관의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외우진 못해요. 네, 이걸 전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향교의 문화나 서원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유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고유의 문화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향교는 일단 서원부터 할게요. 지금 여기 서원이라는 거는 유교와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이거는 중국에서 가져온 문화입니다. 중국에서 그대로 도입해와서 가져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좀 안 좋아해요. 뭐 이렇게 뭐 유교를 가져왔다고 뺏겨온 거 이런 느낌이 갔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 나라가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대한민국에서 발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 미국에서 발명한 건데 그거를 가장 발전시켜서 지금 2023년에 가장 고도로 축적된 기술력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죠. 대만의 TSMC는 그냥 조립을 잘하는 데고 우리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유교라는 것도 중국에서 공자가 처음 발생시켰지만 그거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도중에 단절이 됐거든요. 도저히 단절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전시켰는데 그래서 잘 남아있는 중국의 서원의 문화를 한국으로 가져온 거고 향교는 굉장히 독특한 게 중국에는 유교와 그러니까 공립시설 중에서 유교와 교육기관의 특성을 같이 가져가는 시설이 공립에서는 잘 안 보여요. 공립에서는 안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꼭 같이 갑니다. 왜 그렇게 됐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 중심 국가였던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 국가인 고려 시대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선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불교를 가져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상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유교 국가라는 이제 이름을 걸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교 국가가 됐는데, 그러려면은 유교를 가르치면서도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그 뭐 학자라던가 관리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같이 필요했고, 거기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좀 심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향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당시 한양의 중심에 있는 성균관이 가장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전국에서 한 지역마다 향교를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그 읍성이 있으면은 읍성의 안쪽에다 향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읍성이 있으면 읍성의 바로 바깥쪽에, 바로 문 열면 나갈 수 있는, 도보로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다가 향교를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향교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향교가 거의 비슷비슷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의 초등학교와. 그러면은 초등학교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물론 그 지역에서 예상되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규모를 조금씩 조절을 하는 거죠. 조절을 하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 규모에서는 이 정도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게 그 지역에 언덕이 많으면 언덕에 맞게 건축을 하고, 그 지역이 다 평지다 그러면 평지에 맞게 건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향교가 이제 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향교는 예산이 쉽게 말하면 건축재수에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뭐 시청 만들 때 우리가 뭐 나눠서 짓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향교는 거의다가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딱 만들어져요. 근데 서원은 그렇지가 못하죠. 서원은 다 민간에서 만들거든요. 뭐 본인이 모시는 스승님 아니면 종중의 어르신 뭐 이렇게 모시니까 거기다 만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당 하나 만들고, 사당 만든 다음에 또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강당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동지 하나 만들고, 허지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돼서 건축이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약간 격떨어지게 얘기하면 중구난방이고, 좋은 말로 한다면은 각 특성에 맞게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서원이 그 조선 중기 이후에 향교에 앞서서 이렇게 그 주목을 받고 향교의 기세를 누르면서 이렇게 튀어나갔냐면, 저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도 사립 초등학교나 사립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더 공부를 잘하고, 학원도 좀 이렇게 쪽집 과외를 다녀야 이렇게 좀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관리가 되려면 공립기관에 가면은 이게 그냥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좋은 관리가 되려면은 빨리 그 좋은 스승 밑에 들어가서 그 배워야 이제 빨리 과거에 급제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 많이 눌리기도 하고, 또 서원이라는 공간, 뭐 향교도 마찬가지였지만, 둘 다 이제 그 당시 지역의 정세라든가 정치와 관련된 그 세력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서원이 민간이다 보니까 더 결집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서원이 한동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하니까 이제 흥선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서원 철폐령을 내려서 전국에 47개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다 없애버리는 상황이 된 거고, 전국의 향교는 왜 없어졌냐? 다 아시는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 전국의 향교는 왜 다 없어지냐면요. 일제에서 이제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늘에다 짓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땅에다 지어야 되는데, 이 동네마다 보니까 평평한데 한옥이 한 채씩 다 들어있는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향교죠. 그래서 향교 시설을 다 없애버리고 초등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역사들이 우리나라가 지방에 보면은 100년이 넘은 전통이 있는 초등학생이 되게 많아요. 뭐 1911년, 뭐 1912년, 1910년 그런 데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학교들이 다 일제 시대 때 다 향교를 없애면서 이제 만들게 된 거고, 당시에 이제 지금 있는 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라고 하는 자리에는 원래는 다 객사가 있었죠. 이제 객사가 이제 향교랑 세트거든요. 거기 이제 원래 동원도 있고 한데 그 객사라는 공간을 싹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를 그 동사무소를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만들어서 이제 거점으로 이제 삼아서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향교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향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당시에는 다 그럼 동네마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 안 했죠. 근데 이후에 이제 이게 복원도 하고 또 남아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또 잘 유지 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향교는 이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의 그 향교나 서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인데 이건 이제 서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세계유산 등재될 때 이게 2019년에 등재가 됐을 거예요. 2019년에 그 아제르바이잔의 이제 바쿠라는 데서 이제 세계유산위원회 하면서 그때 이제 서원이 등재가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준 3번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됐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어야 이제 탁월한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월한 증거고 이게 이제 16세기부터 17세기 중반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 역사 전통과 성리학의 가치를 잘 나타낸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의 교육 체계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세계유산으로 당시에 이제 등재가 된 거죠. 이게 등재가 될 때 제가 그 세계유산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 가면 어떤 분위기냐면 각 나라에서 세계유산위원회 그 자료 올린 나라에서 양복을 입은 아저씨들하고 이제 여성분들이 한 4~5명 정도 와요. 보통 4~5명 와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러다가 자기네들 나오면 이렇게 일어나서 이러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등재됐습니다 하니까 한복 입은 할아버지들이 한 100분 정도가 일어나셔가지고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원래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앞에 화면에 막 이렇게 사진을 막 찍거든요. 기사 내려고.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 대한민국 만세하는 거 사진을 찍느라고 막 난리가 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그리고 우리 한복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얼마나 이렇게 콜렁콜렁하니 막 멋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진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역시 동아시아는 유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볼 때 한복인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만 하면은 막 몇백 명 일어나가지고 막 만세 막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공동체 문화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지금 중국이 그거를 굉장히 네거티브한 관점에서 많이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안 좋게 보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공동체 문화거든요.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게 유교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좀 기억이 나고. 우리나라는 이제 9개소의 서원이 지금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각 시기가 저기 옆에 숫자 써 있는 거, 뭐 소수서원 1543년 해가지고 숫자 써 있는 거 이제 그 건축 시기가 되는 거고 그 옆에 배양되어 있는 주요 인물이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서원의 특징들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이렇게 여기 지금 9개가 되어 있는데 이 9개의 서원이 등재가 되려면 이걸 연속유산이라고 해요. 한 개소만 등재가 되는 거는 단일유산인데 이건 연속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거든요. 연속유산이 되려면 하나의 묶음으로 묶일 수 있는 주제가 있어야 되지만 또 개별적으로 특성을 나타내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이 나와 있는 건데 9개를 다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유산 되려면 완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건축물, 그러니까 세계유산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거든요. 무형유산은 세계유산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뭐 김치 뭐 이런 것들은 세계유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중요 무형유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고 이게 부동산 콘텐츠인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 부동산과 관련된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봐요. 그게 완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가령 우리가 어떤 향교가 있다고 하면은
향교가 만약에 세계유산이 된다 그러면은 향교 옆에 옛날에 향교전이라고 해서 향교밭이 있었죠. 예, 향교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향교에 정교님이 계시고 그 정교님이 제향을 드리는 그런 문화가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묶여서 잘 남아 있을 때 완전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만 띡 하고 남아 있으면 완전성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원은 완전성 쪽에서 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정성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옛날 소재가 잘 남아 있는지, 원래의 재질인지, 나중에 바뀐 건지, 그리고 만약에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그 바뀐 것에 대해서 기록이 잘 남겨져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것도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근데 이거는 뭐 흘려들어도 되시는 건데 제가 다른 나라의 세계유산 다니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서원이나 향교가 그렇게 잘 남겨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은 이런 건축 우리 향교나 서원에 있는 건축물도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부재 다 바뀐 거예요. 이거 그잖아요. 다 부재 바뀐 거고 오래된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양 같은 데 가면은 건축물 1000년 된 건축물 뭐 2000년 된 건축물 엄청나게 많고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다 새내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축물은. 근데 이제 이게 그 나라 도큐멘트라는 어떤 세계유산의 어떤 그 아시아권의 목조 문화도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외침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계유산도 되고 하는 건데 사실은 진정성 부분에서는 서원 부분도 약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에서 굉장히 선진국이잖아요. 지금 뭐 G7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선진국이라서 이 세계유산위원회 유네스코에도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 좀 세계유산 좀 해줘요 그러면은 거의 해줍니다. 네. 올해 우리가 올라간 문화재가 있어요. 올해 그 가야 공군이 아마 올해 되는 걸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99% 이상 될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힘이 굉장히 세요. 다른 나라에서 돈도 굉장히 많이 내고 아주 자긍심을 가질 만한 제가 생각할 때 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의 특성상 과거의 찬란함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유구한 뭐 5000년 전통의 뭐 당군 조선부터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반도에서 인류가 살았던 시기 이후에 가장 잘 사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금 역량을 보여주는 데가 제가 볼 때는 2023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저보다 더 오래 사신 선생님들은 더 자랑스러워 해야죠. 왜냐면 선생님들이 만드신 나라잖아요. 힘든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 나가면서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빨이 잘 먹힌다. 될 수가 있습니다. 고정 관리 체계. 우리나라는 이 얘기도 들 수 있어요. 세계유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다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문화재랑 다른 나라 문화재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문화재 보존 관리만큼은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1등, 2등 정도로 잘합니다. 보존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와 이거를 이렇게 멋진 문화재를 이렇게 관리를 안 하나 싶을 정도로 관리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다못해 장승 같은 게 석장승 하나만 서 있어도 막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죠.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석조 건축물 몇 천 년 된 거 있어도 문화재 지정 안 되면 다 부서지게 놔둬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나만 있어도 다 보존 관리를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재에 애정을 많이 썼고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제강점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좀 사람이 치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근대의 행정처리 시스템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많이 가져왔는데 그리고 지금도 관련된 문화재 관련 법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재 활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사실 시간이 많으면 말씀 많이 드리겠는데 제가 그것도 비교한 논문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문화재가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 한 최소한 5손가락 안에
한 2, 3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 3위 정도로 세계에서 문화재 활용을 제일 잘하는 또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막 문화재에다가 뭐 이렇게 막 영상 같은 거 싸가지고 막 컨텐츠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행렬 보여주고 이렇게 각 향교나 서원에다가 이렇게 예산 줘가지고 이렇게 막 활용 사업하고 이런 나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거의 없고 예산이 들어간 데도 없고. 예, 그렇죠. 프랑스, 이집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원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중국의 문화에서 가져왔지만 우리 것으로 이제 잘 소화를 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면은 가장 시원이 된 게 이제 백록동 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국은 안타깝게도 옛날에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서 서원에서 계셨던 똑똑한 분들을 다 잡아서 죽였죠. 서적을 다 불태우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유교와 관련된 전통 있잖아요.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우리나라에서 배워갑니다. 지금. 왜냐면 기록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근데 지금 가보면 중국의 그 공자묘가 있죠. 공묘가 있고 그다음에 맹자묘도 있죠. 맹묘도 있고요. 가보면 다 이게 건축물 우리나라의 그 경복궁과 비슷한 형태로 사원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다 기념품 판매소랑 박물관처럼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국이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무의성원과 주의상도 이제 제가 갔다 와서 찍은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가보면 그냥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없습니다. 중국은.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유교 교육 시스템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 학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그 중세 시대 이후에 조선 시대 조선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 향교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향교도 세계유산 등재를 원래 추진을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손뗀 지가 좀 돼가지고. 근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향교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어요. 성균관하고 뭐 향교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북한에도 당연히 향교가 있겠죠. 성균관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뭐 넘어가고 이것도 대충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향에 대해서도 향교나 서원이 사실 제향 지내는 거는 거의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틀리겠죠. 모시는 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각 서원이나 각 향교별로 또 조금씩 뭐 틀리기도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향을 듣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혹시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원이에요. 소수서원인데 이 여기 보시면 건축물들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지금 이제 결선하게 보면 건축물들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그 양옆에 대칭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소수서원은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 생기면 짓고 했던 데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맨 처음에 만들어진 서원이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영주에 이제 좋은 문화재가 많죠. 이것도 있고 절도 굉장히 오래된 영주 구석사가 또 세계유산으로 또 등재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한번 이 향교 유교 문화유산 이게 컨텐츠 관련해서 가실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꼭 가보셔야 되는 데 중에 하나죠. 주변에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이거는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죠. 주변으로 해서 수천억의 예산, 제가 볼 때 1조는 안 될 것 같고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갖고 시설을 다 조성을 했어요. 뭐 유교 뭐 선비촌이니 뭐 유교 뭐 어쩌고 수련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걸 만들어놨거든요.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나가죠. 이거 왜 안 올까? 참 문제가 많아요. 이거. 왜 안 올?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 왜 안 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우리가 문화유산 활용 사업 할 때 그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들 오게 하는 거. 이게 안 와갖고 고민이 많아요. 예산 다 적자입니다, 적자. 지금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라도 보셔야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되겠네. 자를게요. 네. 안동 지역하고 영주 지역하고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충청도에서는 논산 지역 좀 몰려 있고 다 기가 센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들에 지금 유교와 관련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서 시설을 만들었어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건데 문제는 그렇게 시설을 잘 만들었고 조 단위로 예산이 들어가면 뭔가 사람들이 그걸 즐길 수 있게끔 그거를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인력도 배치를 해야 되고 콘텐츠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가보면은 가면 항상 저밖에 없어요. 항상 저밖에 없고 저희가 이번 얼마 전에는 이제 안동에 새로 만들어진 또 시설에 갔다 왔어요. 시설에 갔는데 저희 이제 어떻게든 쫄라가지고 저희 딸하고 같이 갔거든요. 가족과 갔는데 예, 저희 딸이 아빠는 왜 맨날 이런 데만 데리고 오냐. 네, 왜 이런 데만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랜만에 데리고 갔거든요. 여기다 데리고 갔는데 몇 얼굴을 살이에요? 예? 몇 살이지? 고1이요. 아, 예, 근데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얼굴을 못 들겠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절대 안 데리고 온다. 근데 이번에 내가 데리고 온 건 새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변명을 한 거죠. 변명을 했는데 이제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봤던 소수서원인데 그 소수서원 터가 원래는 절터죠. 예,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 대부분의 그 서원들은 그 고려 시대의 절터에다가 이렇게 많이 짓거든요. 이게 뺏어가지고 했겠죠. 예,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결성행교 같은 데는 아마 그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점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전돼서 만들어진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그럴 겁니다. 원래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 있는 중요한 요지에 있는 향교, 서원 이런 거는 대부분 절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것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활용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갖고 저기 교육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여기랑은 좀 다른 게 소수서원이라는 그 뭐랄까 브랜드가 있잖아요. 브랜드가 있고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기도 하고 예산도 반영이 많이 됩니다. 여기 세계유산 등재돼 있어가지고 또 예산도 많이 등재되고 그런 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하늘에서 봤을 때 관련 시설이에요. 지금은 여기 아마 위에 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관련 시설이거든요. 관련돼서 예산을 받은 시설이라서 그러니까 이미 갔다 오셨을 수도 있지만 가보시면 되겠다. 여기 식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남계서원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서원이죠. 우리나라 두 번째로 이제 오래된 그런 서원인데 여기도 이렇게 뭐 많이 가시진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시진 않지만 오밀조밀하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산서원 같은 데가 이제 이런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앞에 그 천변이 굉장히 아름답죠. 천변이 아름다워가지고 여기 이제 피서도 되게 많이 오시고 피서를 지금만 간 게 아니라 조선시대도 피서를 많이 가고 고려시대도 피서를 많이 가고 이제 삼국시대도 피서를 많이 갔던 그런 데죠 여기가.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뛰어난 경관을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경주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이죠. 이제 병산서원하고 안동의 도산서원이 둘 다 안동에 있는데 굉장히 그 유교 유산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잘 잡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패스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남에 이제 피람서원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죠.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건축물도 사실 큰 건물의 건축이 별로 없는데 이제 이 건축물과 관련된 역사나 연원 같은 게 좀 중요해가지고 여기도 세계유산에 같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주변에다가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청렴 교육관인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이 근처로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가세요. 교육관 가셔가지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잘 운영이 안 된다나 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군수 바뀌는 거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대구 달성에 있는 도동서원이고요. 제가 갔을 때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설 다 좋고 여기는 병산서원 하회마을에 있는 병산서원이죠. 많이 가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무성서원, 경북에 있는 무성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산에 이제 도남서원이 있죠. 여기도 옹긴서원이죠. 옹긴서원인데 지금 옆에 한옥마을을 만들었죠. 이 한옥마을 컨텐츠화도 제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 오픈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도남서원에서는 이 건축물이 응도당, 이 건축물이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죠. 예. 이 건축물이 그러니까 중국의 예제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둘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둘 다 논산에 있죠. 예, 다 논산에 있어가지고 하나가 이 서원의 응도당이 되겠고 하나가 그 옆에 있는 향교잖아요. 무슨 향교더라? 되게 좀 까먹었는데 아무튼 다 논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축물이. 그래서 이게 이 도면이 이제 그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 예제에 입각한 그런 도면이 되겠고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 옮겨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이 주자가래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주자가 쓴 예식을 다룬 이 책에 예식을 다룰 때는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이런 건축물들은 논산에서 이 시기에만 나타나는데 왜 이 시기만 나타나냐? 실제로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서 써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안 쓰고 나중에 이렇게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유산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이 1시 54분인데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시 5분에 할까요? 예. 네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